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두었다고 믿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안도이지만 정작 그 믿음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지 몸소 체감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던 59세 김성호 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꾸준히 마련해 두었고 생활비를 계산하며 자신 있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일상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는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 비용은 그의 계획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지출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가 세웠던 노후의 청사진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갔다. 김 씨는 30년 넘게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집을 마련하고 퇴직금을 차근차근 불려왔다. 그는 정년을 1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적당한 여가비까지 포함해도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매달 280만 원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었기에 그는 남는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병원 입원과 장기 치료비, 자녀의 갑작스러운 결혼 준비 지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차량 교체와 집 수리 비용이 줄줄이 이어졌다. 김 씨의 통장은 매달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고 안정적이라 여겼던 연금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 다른 사례인 59세 박미정 씨는 재무적으로 준비가 철저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20대 후반부터 종합자산관리 상품에 가입하고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을 분산해왔다. 그 덕에 퇴직 시점에 6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을 보유했고 집도 대출 없이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문제는 돈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었다. 박 씨는 더 이상 매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주거와 결혼 비용, 손주 돌봄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지출을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졌고 소비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그녀는 뒤늦게야 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9세 정동수 씨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그는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소박한 농촌 생활을 꿈꾸며 도심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물가가 낮으니 생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농촌 생활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 농기구 구입과 유지보수, 예상치 못한 지붕 수리, 겨울철 난방비, 자동차 유지비 등이 도심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여기에 외로움과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자 도시에 살 때보다 오히려 지출이 늘었고 결국 부부는 2년 만에 다시 도심 근교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꼈다. 이처럼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고정 수입이 끊어진다는 사실이 주는 불안을 예상보다 가볍게 여긴다. 퇴직금과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물가 상승과 돌발 지출은 계산하기 어렵다. 둘째, 부모 부양이나 자녀 지원처럼 가족과 관련된 변수는 계획을 가장 크게 흔든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다는 마음은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출이 이어지기 쉽다. 셋째,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은 새로운 소비를 만든다. 취미나 여행, 건강관리와 같은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계획에 없던 비용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은퇴 시점의 자산 총액보다 매달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나 배당, 임대 수익과 같은 안정적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야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버틸 수 있다. 또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에 대비한 보험과 응급자금은 필수다.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이동비, 건강유지 비용까지 포함되므로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에게 도움을 줄 경우를 대비해 지원의 한도를 미리 합의하고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일과 취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적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
59세 김성호 씨처럼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구조의 대전환이다. 퇴직금과 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 지출을 조절할 생활 습관, 그리고 의미 있는 일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 평안한 노후를 좌우한다. 숫자와 자산의 크기만으로 안심하지 않고 늘 변하는 현실에 대비하는 자세가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가 단순히 직장에서의 마지막 출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거대한 전환점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준비는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재무 계획을 세우며 일정한 연금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산하지만 현실은 계획된 수치보다 훨씬 유동적이며 예측 불가한 변수로 가득하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의 경제적 요구, 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 변동은 이미 마련해둔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또한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던 삶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공허함은 새로운 소비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계획 밖의 지출로 연결된다. 퇴직금이 크다고 해서 평생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를 모아야 할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버텨야 할까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일정한 연금 외에도 배당이나 임대 수익처럼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적은 수입원이 있으면 마음의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비 조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금융 자산만 바라보기보다 스스로 노동을 통해 일정 부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탄탄한 노후가 가능하다.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경험을 살려 시간제 강사, 자문,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은 단순한 부업을 넘어 정체성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이다.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시간의 여유가 새로운 지출을 불러오기 쉽다. 평소 절제된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돌발 지출에 대비해 생활비의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는 일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전략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계획이 더해져야 한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지출도 5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 설정 역시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손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지만 이는 퇴직 후 가장 큰 재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지원의 한도와 시기를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정서적으로 미안함을 느끼기보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 부양의 문제 역시 빠뜨릴 수 없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신의 노후와 부모의 돌봄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요양이나 요양시설 비용, 병원 치료비 등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자산을 급격히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런 변수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동자금과 긴급자금이다.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처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서적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은퇴는 직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일과 맞물리며 자존감과 관계망의 변화를 불러온다. 하루 종일 일하며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대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고립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공허함은 때로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적 선택으로 이어져 재정적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의미와 목표를 미리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미나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새로운 공부나 창작 등은 단순히 여가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재정과 삶의 균형을 잡는 데도 이러한 활동이 주는 심리적 안정은 큰 힘이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과 제도 변화도 꾸준히 주시해야 한다. 연금 과세, 부동산 세금, 복지 정책의 변동은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연금 수령 시기나 방식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은퇴는 숫자로만 정의할 수 없는 삶의 설계이자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한 긴 여정이다. 충분히 모아두었다고 믿었던 자산도 시장 변동, 건강 문제, 가족의 돌발 상황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쉽게 흔들린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며 삶을 다시 짜맞추는 과정이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변화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세울 것인가가 평안한 노후를 결정짓는다. 오늘도 퇴직을 앞둔 수많은 이들이 재무 설계를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 유연성이고 자산 규모보다 삶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 이막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리 대비한 사람만이 불안 대신 단단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